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요즘 요리 잘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요? 당연히 못합니다. 대신 저도 요리 잘하는 블로거들 레시피를 따라서 해보기도 하는데요. 하고 나면 꼭 저만의 독특한 요리가 돼버리더라고요. 네. 사실 전 정말 명함을 못 내미는데요. 요새 인터넷상엔 나만의 요리 실력을 뽐내는 요리 고수들의 다양한 레시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낸 음식 레시피, 저작권이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레시피는 저작권법상의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그 적용 대상을요, 저작물로 보는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시피의 경우에는 그래서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능적 설명 또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대로 조리하는 것을 가지고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를 받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레시피를 기록해 놓은 책자, 자료 이런 부분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레시피를 사진이나 그림, 글과 함께 편집한 요리책 또는 레시피가 기록된 매뉴얼 책자 이런 부분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요. 나만의 요리 비법에 대해서 특허 신청은 또 가능합니다. 요리의 독특함과 차별성만 있다면 음식 레시피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 여기에 들어가서 유사한 레시피가 있는지 검색해 보시고요. 없다면 특허 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음식이라도 재료나 구성 비율이 독특하거나 제조 과정에 특별함이 있다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양담소 홈페이지에 자주자주 놀러와 주세요.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이혼 전문 변호사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본격적으로 변호사님하고 이혼 얘기를 좀 예, 오늘 제 전문 분야 나왔네요. 네. 자, 잘한 이혼은 어떤 걸까요? 이제 그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억울하다. 부셔버릴 거야. 상대방을 아주 짓밟아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럼 제가 물어봐요. 짓밟아서 뭐 하게요? 그래야지 제가 분이 풀리니까요. 그럼 제가 설득시키거든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아빠잖아요. 엄마잖아요. 그러지 말고 덜 상처받고 그냥 서로 최소한의 예를 지키면서 이혼하는 게 어떨까요? 하면 또 다 수긍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가 너무 진흙탕 싸움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본인도 마음의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좀 덜 받고 이혼하는 게 치유하는 과정이다. 새 행복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이랑 저랑 방송하면서 우리 네. 되게 막 설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정말 그럴까 하는데 네. 정말 사건 진행하시는 거 보면 네. 잘 원만히 해결되게 많이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그렇게 노력 많이 하셔서 네. 사실 더 나빠질 관계를 좀 막아주는 것도 아이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자, 오늘 양담소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남편과는 1년 전 한 모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사적이고 듬직한 남편의 모습이 좋아서 교제를 시작했죠. 그런데 사귄 지 몇 개월이 지나도 남편은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용기 내서 물었죠. 왜 스킨십을 하지 않아? 그러자 남편은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주고 싶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요즘 성에 대해 너무 개방적인데 우리는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자는 뜻이었죠. 남편의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신혼여행지에서 시작되었죠. 남편은 첫날 밤부터 술만 마시고 관계를 거부한 채 잠이 들었고 신혼여행 내내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 부부관계도 연거푸 실패하고 남편은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혼생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부부관계가 아예 그냥 시도도 안 되는 네. 이 부부 결혼생활 유지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즘에 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는 이런 상담도 받아봤어요. 어떤 이제 그 젊은 신혼부부가 사무실로 급하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랬더니 인천공항에서 왔대요. 신혼여행 가자마자 중간에 네. 아내가 먼저 온 거예요. 왜 그러냐? 남편이 좀 이상하다. 보통 일반적인 남자 같으면 이제 뭐 신혼여행에서 이제 그 좋은 이제 뭐 밤도 보내고 그럴 텐데 남자가 전혀 이상해서 아내가 이제 시도를 해보니까 남자가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돌려보냈어요. 네. 그거는 바로 이혼 사유는 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데 그분이 1년 있다 또 오셨거든요. 네. 1년 동안 똑같았대요. 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혼 소송 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저도 한번 그런 비슷한 거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는 남편들이, 그러니까 남성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요. 일단 본인이 그렇게 관계할 능력이 없다는 부분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아는 경우 많죠. 이거를 숨기고 뭐 네. 부인 탓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남편 얘기는 왔어요. 그 샴푸 냄새가 싫어서 샴푸 냄새가 보통 좋지 않나요? 네. 샴푸 냄새. 그래서 그러면 샴푸를 바꿔봐라. 근데 예. 여전히 안 돼서 그랬는데 이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근데 있겠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아내분이 이제 속았다. 심지어는 뭐 사기 결혼이라고 혼인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럴 경우에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본인들은 정상이라고 이제 법원 가서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판사가 겉모습만 봐서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병원에 이제 그 신체 건강검진. 감정을 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네. 거기서 딱 결과 나오면 깜짝 놀라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 시민성, 정신적으로 이제 그 불능인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여자한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주장은 뭐냐면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한테 스트레스 받아서 당신한테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 봤어요. 그게 인정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아내 입장에서는 네. 다른 여성에게 아무리 잘 되면 뭐 하냐고요. 아내한테 돼야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남성은 다른 여성에게 된다는 걸 증거를 가져와야 하나요? 그러게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여기 들은 애청자분들 네. 갑자기 막 깜짝 놀라셨겠습니다. 네, 관련 판례도 좀 변사님 재미있는 예, 얘기 좀 소개 판례가 좀 있는데 해주세요. 오늘 뭐 저희가 우리는 야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 판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30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은 39살이었고요. 아내는 38살이었습니다. 근데 무려 7년 동안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혼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아내는 이혼을 이제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때 법원에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30대면 아직은 신혼 아닙니까? 신혼인데 네. 아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또 이런 판례가 있어요. 남편이 이제 81세 고령이었고요. 아내분이 이제 68세 역시 또 이제 고령이었는데 20년 동안 이제 그 잠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나는 내 나이에도 충분히 이제 부부 생활을 즐겨야 되는데 아내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혼해야 된다. 이혼 청구했는데 1심에서는 남편 손을 들어줬어요. 이혼하라고 판결했는데 81세신데. 네. 네. 근데 항소했거든요. 네. 항소심에서는 이혼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나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성기능에 이제 감소가 될 수가 있고 또 아내가 뭐 신체가 이제 좀 허약했다든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지 바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혼 기각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부부가 결혼을 하면 네. 서로에게 여러 가지 어쨌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도 중요한 게 이제 성관계인 그렇죠.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성관계도 성관계지만 네. 사실 그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 맞아요. 네. 네. 사실 이 조선시대 같았으면 당장 그건 이혼 사유가 됐겠죠. 이제 중전자리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부부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 그럴 경우에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아내의 뜻을 존중해야 되고 남편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연애를 할 때 네. 결혼 전에 우리는 요새는 이제 뭐 딩크족이라고 하나요? 네. 둘만이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이제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시간이 가면서 부인이 생각이 변해요. 아, 아이를 갖겠다. 이럴 경우에 그래서 이제 네. 남편에게 우리 아이를 좀 가져보면 어떠냐. 네. 근데 남편은 아니 결혼 전에 우리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거부를 하는데 네. 부인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로 가임 기간 내에 예, 이제 예.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이 기회가 없으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네. 이때 남편에게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네. 이 부분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애매하긴 하네요. 사실 혼전계약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그 이제 음. 민법 103조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내분 역시 물론 아내의 그 뜻은 충분히 이제 존중하지만 남편의 뜻도 강요를 못할 것 같아요. 남편은 사실 그거를 믿고 결혼을 한 건데 네. 본인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녀 갖는 걸 원치 않았잖아요. 그걸 아내가 굳이 원한다면은 남편한테 이혼을 강요할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계속해서 갈등이 있으면은 차라리 정말로 아내가 아이를 갖고 싶으면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누는 거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100% 이혼 사유입니다. 네. 아닙니다.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부관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뭐 굉장히 자주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사실 그 횟수가 작다고 해서 바로 네. 이혼 사유다라고 그렇죠. 할 수도 없고 네. 자녀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변호사님 내가 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같이 이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게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사실 부부가 뭐 합의를 하면 뭐 10년 동안 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매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부부의 이제 자유인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뜻이 다른 거예요. 네. 남편은 아내를 이제 사랑해서 이제 매일매일 사랑하고 싶은데 아내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난 1년 동안 하기 싫다. 그러면 계속해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정말로 치료해서도 극복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어떤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이해하려고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조금 노력을 하고 그렇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정말 제일 어려운 게 부부 관계에서 서로 노력하는 게 갈등을 맞아요. 해결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다이아나 크롤과 마이클 부블레의 Alone Again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